돌아왔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네,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려고 했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보시는 분은 있었겠지만 제가 원래 그 지인들 대상으로 조금 이제 강의 비슷하게 했는데 오늘 한번 혼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론부터 나가겠습니다. 목, 화, 토, 금, 수의 성질에 대해서는 다 얘기해서 목은 시작이고 추진이라고 했어요. 그다음 화는 나아가다. 더 나아가다. 여기서 더 가는 거예요. 이렇게 더 가는 거고, 더 나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열정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토는 그 교량이라고 그랬고, 드러나다는 거예요. 화는 이건 추진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금은 이제 여기서부터 결실이에요. 결실 맺는 거. 그래서 금은 그렇고, 수는 이제 그 결실 맺는 걸 저장하는 거라 했어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쪽으로 가는 거고, 여기는 교량이라고 그랬고, 여기는 이제 양의 기운이라고 했어요. 이 정도까지만 했어요. 그냥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것만 이해해도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또 제가 다시 한번 동그라미를 그려서 다시 한번 이건 또 얘기해야 되니까 이거 한자로 하지만 안 그랬죠? 모카통은 좀 한자로 했다. 이쪽으로 갈게요. 헷갈리니까 목화, 토, 금, 수 해서 자, 이 그림을 잘 이해하라고 그랬어요. 수생목 이거는 인성의 영역이라고 했어요. 목의 인성이 수라고 그랬고 목생화 목이 받았으면 내나 토해내야 되잖아요. 이걸 식상이라고 그랬어요. 식상.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십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외웠어요. 그 다음에 목국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금금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금이 목을 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제가 이걸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아주 너무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는 요 정도는 복습하고 가셔야 되니까 금금목이라서 이거는 금의 입장에서 목의 입장에서 그냥 제압을 당하니까 이거는 관성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목은 어떻게 해서 토는 받았으니까 제압을 당했으니까 지도 제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압하는 거를 뭐라 그래서 내가 극하는 거, 나를 극하는 거, 내가 극하는 거를 재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목 입장에서 보면은 목의 인성은 수고 목의 그 식신이나 상관은 화고 목의 관성은 금이고 목의 재성은 토고 요거를 이제 이해하자 그랬어요. 이게 십성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도식으로 치면은 가볼게요.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가고요. 이제 이걸 또 얘기를 하면 수극화 그 다음에 목극토 토극수 금극목 요 논리를 이제 그냥 외우라는 거예요. 외우라는 거. 외울 필요도 없지만 이거 이해하면 당연히 알겠지만은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그 다음에 수극화 수는 누구를 극해요? 그러니까 극하는 사람이 얘가 대장이에요. 얘를 극한다는 뜻이잖아요. 수극화, 목극토, 목이 또 토를 극하고, 목이 또 토를 극하고, 토가 또 수를 극하고, 금극목, 금이 또 목을 극하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해서 금 입장에서 볼게요. 금 입장에서는 목을 극하기 때문에 금은 목 입장에서 당하는 쪽이잖아요. 금이 극한다 목을. 그럼 이건 관성이라고 그랬어요. 목의 관성은 금이고. 보이나요? 목의 관성은 금이고 그러니까 수의 관성은 또 똑같이 관성은 수고 목의 관성은 아니죠. 수의 관성은 토고 토의 관성은 목이고 화의 관성은 수고 이런 식으로. 그럼 수 입장에서는 지가 그거가니까 이건 재성이라고 했어요. 수의 재성은 화고 그죠? 목의 재성은 토고 토의 재성은 수고 금의 재성은 목이고. 그래서 극관계 이런 관계를 알 수 있다고 했고 수생목이면 여기가 이제 식상이라고 했어요. 수의 입장에서는 목을 생해주니까 식상이라고 목은 받잖아요. 수로부터 박으니까 이건 인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보고 얘 입장에서 보고 이렇게 봤을 때 요 짝이라는 거라 했어요. 재관이 짝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식상하고 인성이 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했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또 뭐냐면 이제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이제 2시간 동안 이걸 했어요. 이 시간을 했으니까 오늘은 이제 해야 될 게 이거는 잠깐 지울게요. 답은 플러스 양이라고 그랬고 을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갑은 양의 목이고 목이잖아요. 갑은 양의 목이고 을은 음의 목이고 화 입장에서 화의 상황을 보면은 병은 양의 병이고 목은 인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오 그 다음에 진술칭미 이건 토예요. 그 다음에 신유 그 다음에 해자. 이거를 너무 기본을 가리키니까 저도 이제 힘드네요. 인묘, 사오, 진술칭미, 신유, 해자. 인묘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 진술칭미를 더 다시 보면은 이거는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암기하셔야 되는데 진술충미에서 진하고 술은 플러스 충미는 마이너스 이렇게 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이거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목 중에서 이는 양목이고 묘는 음목이란 뜻이에요. 이게 천간인 건 아실까요? 아, 참 힘들다. 이게 지지입니다. 자, 인묘는 양의 목이고 그러니까 을목은 여기 음의 목이고 그다음에 이것도 양의 사는 양의 사고 오화는 음의 하고 진술은 진술충미라 그러는데 이게 토잖아요. 토 영역인데 진술은 양의 토고 충미는 음의 토고 신유는 양의 토고 신은 양 유는 뭐 수 중에서 양은 양의 수 자는 음의 수. 아유 이거 참 이제 금방 가겠죠? 이런 거? 아 힘들다 진짜. 인묘 사오 진술 신유 해자. 그래서 양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너무 기본이지만 그래도 알아셔야 되니까. 그래서 사주를 읽을 때 천간하고 지지하고 4개의 기둥으로 사주를 읽어요. 이렇게 나누고 연, 월, 일, 시로 할 때 이 천간은 요 영역에 갑을병정 무기경신인계 요 영역이고 지지는 이제 인묘제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으로 여기서 돌아가면서 이제 사주를 읽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천간은 사주에 이제 이제 어떠한 개인이 있어요. 개인이 있으면 내가 만약에 이제 기토라고 합시다. 기토 일간이라 여기 일간이 항상 중심이 된다고 그랬어요. 자, 일간 이게 나예요. 얘를 중심으로 해서 오행의 관계 뭐 간성이네 재성이네 뭐 식신이네 상관이네 일간을 중심으로 이제 읽어내는 거예요. 그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기 이제 사주를 세우는 건데 자 개인이 기토 일간이라고 쳤을 때 기 일간이라고 쳤을 때 개인의 어떤 천간에 이제 뭐 천간 이런 것들을 세워야 되겠죠. 천간 요 근처에 요 기토가 이제 자기 일간이 여기 있는데 천간에 이제 갑을병정 여기에 막 이제 놓여지겠죠. 그 다음에 지지는 뭐 인묘준 사오 진술 충미 신유 해자 중에서 놓여지겠죠. 그죠? 놓여지겠죠. 그런데 진술 충미 해자에서 이 지지는 뭐냐면 우리가 천간은 이제 하늘 영역이잖아요. 그 지지는 이제 땅의 영역이잖아요. 이게 땅이잖아. 하늘천, 따지, 그죠? 이 땅의 영역이니까 이 지지는 실제 지겠죠. 그 다음에 지지는 뭐 인묘준, 사오, 진술, 충미, 신유, 해자 중에서 놓여지겠죠. 그죠? 놓여지겠죠. 그런데 진술, 충미, 해자에서 이 지지는 뭐냐면 우리가 천간은 이제 하늘 영역이잖아요. 그 지지는 이제 땅의 영역이잖아요. 이게 땅이잖아. 하늘천, 따지, 그죠? 이 땅의 영역이니까 이 지지는 실제 나한테 벌어지는 일이에요. 실제 나한테 벌어지는 일이고 천간은 뭐냐면 내 생각이에요. 나의 뜻, 하늘의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뜻. 그래서 내가 지향하는 게 천간이고 지지는 실제 나한테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 나한테 그냥 벌어지는 일들. 사건 사고들 진짜 진행하는 일들 그럼 지지가 중요한 건 천간이 중요할까? 둘 다 중요하죠. 천간은 그래서 자기의 뜻이 있고 지지가 근데 천간하고 지지가 만약에 둘 다 병화예요. 병화. 예를 들어서 시에 만약에 병화가 있는데 여기 병의 세트가 5잖아요.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5가 있어요. 5
이렇게 만약에 있다면 병오가 있다면 천간 지지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천간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뜻하고 어떤 지지에 있는 상황하고 일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토일간에서 병화는 뭐예요? 자, 기토일간에서 병화는 뭐예요? 토일간에서 병화는 뭐라 그랬어요? 병화. 토일간에서 받아주는 거잖아요. 자, 여기 화생토지만은 토일간 기준에서 봤을 때 토일간 기준에서는 어떻게 돼서 화가 생을 통하지만은 토 입장에서는 화로부터 받는 거죠. 인성이죠, 인성. 그러니까 화 입장에서는 토가 여기 식상이지만 토 입장에서는 이걸 받잖아요. 그러니까 인성이잖아요. 인성 영역이잖아요. 화생토. 그럼 토는 아버리고 받는 애잖아요. 받는 애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일단은 받는 쪽에 어떤 뭔가가 자기 뜻이 있지만은 실제 지지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천간 지지를 이제 살펴보는데 항상 이제 십성은 이제 십성의 성질은 뭐 재성이나 관성이나 뭐죠? 식신이나 인성이냐는 나중에 이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빼고 인묘진, 상업인, 진술충의 신유, 해자 축에 이렇게 이제 면밀하게 오늘 파트에서 다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자, 오늘 파트에서 다 분석을 해보려면 이제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오늘 또 이제 머리에 쥐날 수도 있어요. 아, 이걸로 좀 쪼로 하는데 지우기 힘들어서 지울까? 자, 볼게요. 자,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자, 플러스들만 모여볼게요. 간목, 갑을 병정 무기연시에서 간목 기준에서 플러스 양의 목이에요. 양목이에요. 양목은 이제 지지에는 얘하고 세트있네요. 얘를 이제 근거지로 한 애가 임묘진 파트예요. 임묘진. 한자로 좀 할까요? 임묘진 파트인데, 자, 얘네들이 같은 세트예요. 그러니까 천간의 뜻도 여기 있고 지지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얘네들은 같은 뭐라고 하자면 같은 상품이에요. 같은 상품. 지지에 있는 상품을 천간으로 뛰어 올랐다고 생각하면 돼요. 임묘진은 그러면은 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진술충을 따로 뗐지만 임묘진은 여기 있어요. 진. 항상 토는 여기 마치 오야. 마치 환절기 같은 개념이에요. 환절기. 그래서 임목이 그 입춘부터거든요. 음력 1월, 음력 2월, 음력 3월. 예, 진이에요. 어디로 가네요, 진은? 어쨌든 얘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애. 어디로 가네요? 지향하는 건 어디로 가요? 사오미로 가잖아요. 사오. 그죠? 사로 가는 애예요. 사로 가는 애. 진은. 임묘진이지만.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면 목이잖아요. 목이죠? 지금 양목이라고 했죠. 을도 넣죠. 목국이라고 그래. 목국. 그래서 임묘진 이게 목국이라고 그래. 목의 국을 형성했다. 목국. 그러면은 사주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사주에 볼게요. 뭐 지지에 아까 천간하고 지지가 있는데 임묘진이 다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강력한 목국을 형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면 방합이라고 그래요. 방합. 삼합 방합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삼합하고 방합인데 임묘진 목국은 삼합보다 훨씬 더 강한 아주 그냥 세력의 합이라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은 엄청나게 이제 목국으로 형성돼가지고 웬만하면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 깡패 아세요? 깡패들이 조직의 쓴맛해가 조직의 합이에요. 조직의 합. 그 왜 옛날에 그 파업할 때 이제 그 스크럼을 짜고서 꽉 짜가지고 이렇게 누워있는 형국 있잖아요. 임묘진이 그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스크럼 짜가지고 그냥 똘똘 뭉쳐있는 거 있잖아요. 똘똘 뭉쳐 지역 세력, 학연, 지연 이런 세력들이에요. 가족의 합, 세력의 합. 그래서 이 방어 웬만하면 깨지지가 않아요. 엄청나게 큰 그 시너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목이 관성이거나 목이 재성인데 방합으로 지지에 짜여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남들 뭐 천만 원 벌 때 뭐 1억 벌 수 있는 능력이 일단은 소지자인 거예요. 그래서 방합은 이제 근데 또 이거 폐해도 많겠죠. 방합의 폐해. 여기가 만약에 사주에서 뭐 나쁜 영향을 받는다면 그 폐해가 또 두 배, 세 배가 되는 거예요. 방합은 그렇게. 그래서 보통 이제 산업하고 방합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방합부터 얘기하자고요. 이제 방합은 그렇습니다. 그 목국에서 이 진은 앞으로 가는 이제 교량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똑같은 논리로 병정 차례예요. 이제 병정은 이제 미 세력인데 이 미도 이제 진술충 미예요. 미에 있는 토예요. 그럼 얘는 이제 어디로 가네요? 이 미는 되게 덥지만 이게 지금 아까 음력 1월이랬죠. 음력 1월, 2월, 3월, 4월. 그러니까 진이 3월이죠. 진 여기 있다고 저 미.
그 다음에 술, 축. 여기 진술침을 그냥 해봤어요. 지금 여기다가 이제 원래 여기 들어가 있는 애인데 이거 편의상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임묘진에서 이제 4월 미로 가면 이게 음력 3월, 음력 4월이죠. 음력 4월에 4월생인 거예요. 음력 5월생이 5월생, 그 다음에 음력 6월생이 이제 미월생인데 병정은 어때요? 아까 병정에 우리 설명 들었죠. 병정은 어떤 친구들이에요? 영업직 드러나고 막 활기차고 뭐 그냥 뽀록난다, 뽀록나는 애들 뭘 해도 이렇게 이렇게 발산하는 성질이죠. 대표적인 양의 어떤 그 상징이죠. 병정이. 근데 그 지지에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천간이고 이거 천간이라고 했어요. 천간 지지. 지지에는 이제 4, 5, 미인데 얘 세트가 아까도 가불이 임묘진 세트이듯이 병정이 천간에 있고 4, 5미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 얘들 세트인 거야. 한 세트. 묶음으로. 그러니까 천간에도 병정의 뜻이 있고 지지에도 만약에 4, 5미의 뜻이 있으면 그게 만약에 또 뭐 식상이었다면 그게 식상이었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병정이 식상의 성분이랑 목이잖아요. 목일간이 예를 들어서 병정이 여기 있고 뭐 여기가 4, 5미가 이렇게 딱 짜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떤 애야? 목일간이라고 치면은 얘는 식상의 어떤 그 강력한 그 힘대로 사는 거죠. 목이 식상이면은 어때요? 가뜩이나 양인데 발사하는 성질이니까 얼마나 까불거리겠어요. 어쨌든 그런 성향으로 천간하고 지지가 똑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뜻도 까불거리고 실제로도 까불거리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요. 자, 병정. 아유, 천간에 식상이 있고 지지에도 식상이 있는데 더군다나 목이고 그게 화면은 일 벌리는 사람이죠. 엄청나게. 자기가 뭐 이막하면 막 허세 쩔고 일 벌리고 막 그런 거죠. 어쨌든 요런 식의 어떤 거예요. 병정은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오미도 어떻게 보시겠어요? 사오미도 엄청나게 방합이라 그래요. 사오미 방합이면 어떻게 해요? 똘똘 뭉쳤다 얘네들도 똘똘 뭉쳤다. 같은 세력의 합이라 그랬어요. 사오미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병화가 있어요. 뭐 일간이 병화예요. 일간이 병화 일간인데 밑에 사오미가 쫙 깔렸어. 그럼 어때요? 엄청난 세력으로 이 비견도 얘기해야 되겠다. 좀 이따 얘기할게. 비견은 병화의 사오미로 이렇게 깔려 있으니까 얘는 조직의 힘이 엄청나게 강한 애라고 보면 돼요. 아까 제가 이거 식상만 했는데 이걸 말씀 안 드린 중요한 거. 이게 나예요. 나잖아요. 나에서 이제 식상으로 이제 이렇게 발산이 되는 건데 이 나를 이걸 비견 겁제라고 그래요. 이거를 왜 설명 안 했지? 와, 심각한데? 비견 겁제. 나는 그냥 비견 겁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화가 난데 일간이 병화인데 옆에 병화가 또 있어. 이걸 비견 겁제라고 해요. 비견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정화가 만약에 있다면 정화, 병화인데 옆에 있는 애가 정화잖아요. 음이잖아요. 이걸 겁제라고 그래요.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고. 편정 기억나요? 편인은 나와 같은 양면 양, 음이면 같은 음양이 똑같으면 편이라고. 음양이 다를 때는 정인. 우리나라 음양의 조화를 좋아하잖아요. 음양의 조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음양이 다른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정인을 더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그 다음에 식상도 식신하고 상관이 있는데 이게 상관이 있는데 음양이 다를 때 상관이고 음양이 같을 때는 식신이에요. 식신. 그 다음에 인성도 정관하고 편관이 있는데 편정. 나하고 음양이 다를 때는 정관이고 나하고 음양이 같을 때는 편관이에요. 음양도 보고 이제 어떤 식성의 면도 보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사오미 세력인데 정화가 옆에 있으면 이걸 겁제라고 하고 나하고 똑같은 병화가 있으면 비견이라고 해요. 뭐 어쨌든 그래요. 자, 이거는 뭐 일단은 뭐 그냥 암기처럼 그냥 조금 더 여러 번 숙지하셔가지고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이걸 너무 기본을 모르면 뭐 천간에 뭐 병화가 떴는데 비견이 어쩌냐 했는데 비견이 뭐야 막 이러면 뭐 어떻게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번에. 그래서 이게 방합이라서 똑같은 이제 논리로 임묘진이 방합이고 사오미가 방합을 짰다. 진술충미는 그냥 편의상 놔두는 거고 이거는 편의상 놔두는 거고 신유술이 방합을 짰다. 해자축이 방합을 짰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목의 기운의 방합. 임묘진 목국이고 목기운의 방합. 그러니까 강력한 세력이죠. 세력으로.
그다음에 사오미도 마찬가지. 화국, 방압, 신유술, 금국, 방압, 해자축, 수국, 방압. 자, 이게 방압이 사주에 지지에 있다고 치자고요. 이런 것들이 지지에 3개씩 있는 거잖아요. 세 개씩 있거나 아니면 이거 있거나 아니면 이거 있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3개 있으면 막 완전히 더 심한 거고 3개 있으면 더 심한 거. 이렇게만 2개 인묘만 있고 예를 들어서 묘진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인묘진 다 있을 수도 있고 이래도 뭐 엄청나게 세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세력은 그 정도로 강한 거예요. 하나 있는 것보다. 근데 예를 들어서 묘가 2개 있어요. 이건 방압을 치지도 않고 강하지가 않아요. 차라리 인묘가 이렇게 2개 있는 게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또 모습이 때에 따라서 더 좋다고 볼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인이 2개 있어요. 사주에 지지에 이 보이나? 지지에 인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요. 병화일간에. 그럼 인 2개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이거보다 인묘가 같이 이렇게 있는 게 훨씬 더 시너지가 있다는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이 2개 있으니까 목국 이것도 목 되게 많은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오히려 인묘가 훨씬 더 좋다고 보는 거라는 거죠. 사오미도 마찬가지예요. 병화가 있는데 여기가 5가 2개가 있어요. 그럼 5, 와 이거 화살이 엄청 많다 이렇게 보시지 말고 4, 5가 훨씬 더 화살이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다 미토까지 가세면 그냥 완벽한 방압이 돼서 스크럼 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글자가 스크럼 짰다고 보시면 돼요. 화국으로.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금일간이라고 치자고요. 금일간이라고 치는데 얘가 사오미로 방압을 짰어요. 사오미. 자, 금일간인데 나를 치는 사오미면 뭐예요? 그래서 사오미 관성이죠. 관성. 예? 금의 관성이 화잖아요. 화. 그럼 얘는 어때요? 엄청나게 그 관성의 힘이 세다고 보는 거예요. 5보다 4오미로 짠 사람 이해하시겠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시너지도 있지만은 폐해도 2배 폐해가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 제가 경험해 보면 대부분 긍정적인 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방압은 긍정적인 쪽이 더 많다. 그다음에 신유술도 마찬가지. 신유술도 금국으로 방압이 되고 해자축도 수국으로 방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볼게요.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 술, 충, 미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술, 충미. 얘네들은 이제 진하고 술은 이제 플러스라고 그랬고 양이라고 그랬고 이는 이제 마이너스, 축은 마이너스인데 그럼 얘는 진은 뭐예요? 목이지만 얘는 아니 토지만 얘는 어때요? 아 얘는 거의 목이구나. 자 미지만 얘는 거의 뭐예요? 안 계시니까 참 힘들다. 미지만 이게 뭐예요? 화잖아요. 화. 미지만 토의 모양을 했지만 거의 얘는 화구나. 얘 금이지만 얘가 어때요? 금의 모양을 했더니 거의 금이구나. 술은 축이지만 얘 토지만 무늬는 토인데 어때? 바닥에는 해자 물이구나. 그죠? 그러니까 토가 있잖아요. 축토가 있지만 이 축토에는 물을 엄청 머금고 있고 추운 그래서 축월생이 맨 끝이잖아요. 축월생 12월생이죠. 음력 12월생이 축월이잖아요. 거의 동토구나. 근데 미토는 엄청나게 더운 토구나. 진토는 옥탑이구나. 옥탑. 그러니까 물을 많이 적당히 머금는 아주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경작하기 좋은 땅이구나. 술토는 어때요? 건조하면서 약간 금기를 머금는 토라고 보시면 돼요. 지장간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지장간 이해하려면 또 이제 지장간 할래요 오늘 그냥 다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임묘진, 목국, 사오미, 수국, 화국, 금국, 수국 다 지났습니다. 자, 오늘 지장간을 안 하면 힘들 것 같아서 지장간까지만 하면은 오늘은 그냥 기본의 이해를 근데 지장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장간하고 삼합하고 청간에 합까지 할 거예요. 제가 법무사업을 해요. 법무사업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를래나? 근데 흐름이 중요하고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를. 정말로 중요한 거는 근데 하나하나 너무 잘게 분석을 하면 전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전체를 휘리릭 봐야 돼요. 휘리릭. 지금 휘리릭 보는 거예요. 휘리릭. 하나하나 막 지역적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전체를 볼 수 있는 능력도 안 생기고 지쳐요. 먼저.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딱 훑고 나서 다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공부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자격자 시험이든 모든 시험은 다 그래. 모든 공부는 다 그렇고 나중에 제일 간략하게 만드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쉽게 얘기하는 사람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망고의 신비입니다.
쉽게 얘기하는 사람이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에요. 가장 간단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분야에 도통한 사람입니다. 그거는 아주 그냥 팩트예요, 팩트. 어렵게 말하거나 지지부진하게 말하거나 설명이 난해하거나 길면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렇다고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최대한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려고 하는데도 사주가 생각보다 방대하긴 한데 사주는 자 사주를 왜 공부하나요? 사주를 뭐 내가 뭐 내 스스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를 알고 타인을 알면 된다고 봐요. 자기 스스로가 사주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남들하고 나하고 맞나 안 맞나 정도는 요 정도만 공부해도 알 수 있어요. 아유 사주가 그렇게 간단해? 간단해요. 간단하다고요. 사주는요. 뭐가 복잡해요? 세상이 복잡한 거예요. 우리 생각이 복잡한 거지. 사주 골자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사주 보시는 분들이 항상 뭐 사주가 뭐 간단한 게 아니다라고 가스라이팅을 당하죠. 근데 사실은 간단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못 맞춰. 그 복잡한 그 어떤 그 변수를 어떻게 맞추냐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내 복은 요 정도구나. 내가 타고난 바꾸지 요 정도구나. 나하고 요 정도가 맞겠구나. 요번에 시험 보는데 내가 붙어 떨어져 요 정도는 알 수 있다고요. 내 애정운이 뭐 왜 이렇게 해서 내가 남자가 안 생기지? 내가 이렇게 해서 여자가 안 생기나? 라는 건 사주에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으니까 아 그러면 그렇구나. 그분에서 후회주면 되잖아요. 그 정도만 읽지 뭐 오늘 뭐 결혼해서 내일 모레 뭐 헤어져 마라 뭐 그런 것까지는 알 수는 있겠지만 그게 뭐 중요하냐고요. 전체적으로 나를 알면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그 사람을 알고 나하고 이 사람하고 어떤 그 시너지가 될 수 있는 사람 정도만 파악을 하고 그 정도까지만 이해하고 나머지는 다 노력과 그냥 나의 노력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엉뚱한 데서 노력하면 안 되잖아요. 엉뚱한 데서 노력하는 거 정도는 막자 이런 취지에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자 이거 너무 길어져. 자 묘월 아 이게 왜 이래? 이게 너무 흐리잖아. 묘월, 5월, 그 다음에 6월, 4월 요거부터 먼저 하자. 이게 좀 쉬우니까. 인월은 복잡하니까. 인, 사, 신, 해 이거 좀 딱 떼볼게요. 묘, 좀 있어 보이게. 묘, 있어 보이나? 어이씨, 요, 자, 이거를 자오묘유라고 그래요. 자오묘유, 뭐 어쨌든 자오묘유라고 하는데, 자 이게 무슨 글자냐고 하면 도화 글자를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화가 우리 도화살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 글자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뭐 나체도화 무슨 도화 이런 거 하지 말고 진성도화냐 가도화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사주에 이런 글자 몇 개 많이 있으면 그냥 도화살이라고 보면 돼요. 도화가 뭘까요? 도화가 이 도화 이제 도화 글자인데 이게 왜 도화가 나왔냐면 그 도화의 맥락을 좀 살펴야 되는데 자 묘월, 5월, 6월, 4월이잖아요. 그러면 이 왜 그러냐면 이게 정점에 있는 애들이라고 그래요. 정점. 이 목의 정점에 가운데 있잖아. 임묘진의 가운데, 사오미의 가운데, 신유술의 가운데, 해자초의 가운데 있잖아요. 이 가운데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얘 정점에 있는 애잖아요. 얘 가생이 애들이잖아. 인지는 가생이 애들이야. 가생이. 가의 애들이고 이 가운데 있는 애들은 이 을을 순전하게 담고 있는 애예요. 지장간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지장간이라는 표현도 이제 좀 하자고요. 지장간이라는 용어인데 이 글자 안에 있는 천간의 어떤 내용을 지장간이라 그래요. 그냥 글자 안에 이 글자 안에 뜻이 이 지지에 있는 어떤 그 땅에 있는 어떤 행동들의 뜻이 있을 거 아니야. 얘네들의 인의 뜻, 묘의 뜻, 이 뜻이 천간이라고 했잖아. 뜻이 있는 그 글자들 지장간 안에 있는 포함되어 있는 이 천간의 의미가 이제 지장간이라고 보는데 묘, 오, 유, 자는 어떤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갑을만 갖고 있고 묘, 오는 저 기토도 갖고 있지만 뭐 어쨌든 병정을 담고 있고 그다음에 경신을 담고 있는 게 유, 자는 임계만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장간 글자들만 순수하게 담고 있기 때문에 순수성이 도화는 순수하다고 보면 돼요. 순수. 다른 게 섞이지 않았어요. 품종으로 치면은 그냥 뭐라 그러죠 이거? 저기 잡종 없이 그냥 그 어떤 기운만 가지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 목은 어때? 목 기운만 갖고 있는 애예요. 오는 이제 화기운만 갖고 있는 애예요. 기토는 좀 있다 그랬어요.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소량인데 이게 또 기토가 중요해요. 근데 어쨌든 유는 금기운이 갖고 있고 수는 자는 이제 수기운만 갖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럼 어떻겠어요 얘네들? 목화 금수 자기 기운만 갖고 있는 글자라고요. 천간에 갑을만 있고 지장간에 이 지장간이라 그래요. 지지에 있는 어떤 천간의 그 내용물을 지장간이라 그러는데 그냥 뭐 용어에는 우리는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말고 갑을 병정만 갖고 있다고 오하는 유금은 뭐예요? 경신만 갖고 있고 자는 임계만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지장간 글자들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본연의 성질만 갖고 있어요. 얘네들은 다른 성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변질이 안 된다고요.
순수, 도화. 그럼 어때요, 얘네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묘목이 있다고 쳐요. 자, 저도 묘목이 하나 있는데, 자, 제가 묘목을 갖고 있어요. 지지에 하나. 어디, 일지에 있다고 치자고요. 일지에 묘목이 하나 있는데, 옆에 이제 갑순이가 있어, 갑순이가, 뭐, 예를 들어서, 해가 있어, 해 글자가 있어, 해 글자나, 아니면 인 글자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도와주는 애란 말이에요, 얘를. 도와주는 애고, 같이 이렇게 합세하는 애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끌고 와요. 누가? 얘가. 가운데 있는 애기 때문에 인묘잖아요. 가운데 있는 애기 때문에 끌고 오기 때문에 어때요? 매력이라고 하죠. 도화가 매력을 발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왠지 끌린단 말이에요. 얘 입장에서 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왠지 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끌려가, 얘가 끌어와. 묘가 끌어온다고요. 그래서 도화살이 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매력이 있네, 뭐 괜찮네. 그런데 도화살가 순수하기 때문에 고집이 있고 어떤 한 분야에 정통할 수도 있어요. 그런 어떤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오도 마찬가지, 유도 마찬가지, 사도 마찬가지. 자기의 얻는 글자, 예를 들어서 유 좀 볼까요? 유가 뭐예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는 애잖아요. 그럼 얘는 경신만 있다고 그랬어요. 순수하게 경신만 있어요. 지장간에 있는 글자가 자기의 어떤 기운 하나로만 있는 게 이제 도화라고 그랬어요. 도화 글자라고 그랬어요. 경신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 지지에 유금이 있어요. 유금이 있다는 치는 음력 8월 내지는 저녁 한 5시부터 뭐 7시 반쯤에 태어난 그분들, 5시 반부터 7시 반? 요 정도 태어난 분들이 이제 유시에 태어났다고 하고 유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어때요? 자기 기운만 있어. 어떤 기운? 금기운만 순수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얘가 굉장히 금적인 성분이 강하겠죠. 원칙적이고.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보석이라고 치면 돼요. 금이 보석이라고 치는데 금기운이 같이 갖고 있는데 옆에 이제 어떤 뭐 을순이가 신을 갖고 있거나 술을 갖고 있어요. 신금이나 술금을 갖고 지지에. 그럼 얘한테 강력하게 유금이 끌어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도화 글자인 거예요. 그래서 도화는 어떤 자오모유는 도화 글자다. 그래서 자기의 성분만 갖고 있다. 자, 먼저 끝났어요. 이제 지장은 끝났어요. 묘 글자는 갑을만 순수하게 갖고 있고, 오는 기토가 있지만 병정 갖고 있고, 유금은 어때요? 유금은 신유만 갖고 있고, 임계는 어때요? 임계 갖고 있는 게 자수만 갖고 있고, 자수는 임계만 갖고 있고, 이게 지장간에 있는 글자라는 거예요. 자, 자오면이 끝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조금만 참으시길 바랍니다. 인신사해. 인신사해가 뭐예요? 인신사해. 아시겠죠? 인신사해. 자, 인신사해는 이것도 역마라 그래요. 역마. 우리 역마살이 있다 그러잖아요. 역마 글자예요. 역마 글자. 왜 역마인가요? 인신사해는 묘를 인사 신해 바뀌었지만은, 자, 인사 신해 요 글자들은 어때요? 얘를 이렇게 탁 달라붙는 거, 얘를 생조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요 묘를 더 옆에서 더 붙어다 주는 애들이에요. 나중에 삼합을 좀 이따가 할 건데, 삼합에서 이제 그 어떤 생조해 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때요? 생조를 해주고 이제 붙어다 주는 애기 때문에 어때요? 기본적으로 빨빨거리고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얘를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나? 그 어떤 기동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을 이렇게 참모 역할을 하면 기동력이 있었다고. 얘 참모 같은 애들이에요. 참모 같은 애들. 인신사에는 참모 같은 애들이기 때문에 기동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역마의 글자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볼게요. 인월은 이제 아까 묘월은 이제 월로 치자고요. 묘월이나 묘시나 이런 보면은 갑을만 순수하게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는 어떻게 했냐면, 이는 좀 복잡해요. 근데 이는 어쨌든 지도 갑이니까, 지도 저기 뭐죠? 인월이니까 갑은 있어요. 갑. 이게 지장간이라고 그래요. 지장간. 인목에 있는 지장간이라 천간의 흐름. 천간을 가지고 있는 성분이라고 그랬어요. 지장간은. 천간을 가지고 있는 성분을 지장간인데 뭐 여기, 중기, 본기 막 이런 거 따지지 말자고. 그런 거 따지면은 지역적으로 가서 피곤해지는 거야, 사주가. 우리는 일단 지장간은 근데 반드시 읽어줘야 돼요. 지장간에 무토도 있고, 인목이 무토가 있구나, 지장간에. 그럼 인목이 무토도 있고, 인목인데 어떻게 병화가 있지? 왜? 인목은 목생화를 하잖아요. 인목은 목생화를 하기 때문에 어떤 그 병화의 성분도 같이 있다고 보면 돼요. 인목 자체에. 이것도 장생 11호석까지 나오는데 하지 말고, 어쨌든 인목 안에
병화도 있고 간목도 있어요. 간목 봉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외워요. 무병갑 뭐 이렇게 외우는데 어쨌든 이건 좀 많이 중요해요. 좀 외우셔야 돼요. 아, 지장간 임목 지장간에는 무병갑이 있구나. 무병갑이 있구나. 그거를 반드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신금도 마찬가지. 신금도 이제 이 역마글자라 그랬어요. 역마글자에서 신금은 어디 있어요? 이쪽 파트잖아요. 금 파트잖아요. 신유술 금 파트인데 신금은 어떻게 되냐면 무인경이구나. 무인경. 그러니까 뭐든지 그 이게 지금 인신사회가 양이잖아요. 양이죠. 지금 이게 양이라고 그랬어요. 다 양. 양이니까 기토가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무토가 있어요. 처음에 무토가 다 있어요. 지장간에. 다 토들은 깔고 있는 거예요. 지금 토들은 다 있는 거. 임경에 왜 신의 봉기가 뭐예요? 신의 봉기가 양이잖아요. 양이고. 자, 왜 갑이에요? 이거 양이니까 그래요. 여기 갑이 있는 게. 그죠? 양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신금도 이게 양이잖아요. 양의 경금이 있잖아요. 그럼 경금이 당연히 있겠네. 그런데 신금이 어떻게 그 임수가 있지? 왜 임수가 있는지는 좀 이따 설명하는데 일단 무임경 임수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신금만 딱 보면 신금 글자만 이제 지지에 있다고 쳐도 요 안에 신금 안에 임수도 있구나. 금만 있는 게 여기 신유술에서 금만 있는 게 아니구나. 임수도 하나 섞여 있구나. 그래서 얘가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럴 수가 없다. 이거 지장간에 이렇게 온전히 약간 보관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거는 지장간에 이제 나중에 나오는 거는 이제 뭐 충이 있거나 뭐 여러 가지 변화에 의해서 이제 튀어나온다고 볼 수 있지만 신금 자체가 금만 있는 게 아니란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천간에 어떤 임수도 약간 포함이 되어 있다고 이제 일단 그렇게만 알고 계셔요. 그다음에 사화는 어떻게 보실까요? 사화는 무경병이에요. 무경병. 사화가 어떻게 되세요? 여기 병화가 있다고 그랬죠. 병화. 여기 사화. 그때 사화가 이제 병화에 어제 봉기가 되겠죠. 봉기. 그 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경금이. 아, 사화에도 비록 사화가 화이지만 아, 금기가 있구나. 금기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우선 이제 무갑임이에요. 갑. 임. 해수는 임수의 플러스잖아요. 그래서 해수가 임수가 꼭 포함이 돼 있고 무토는 항상 있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갑목. 왜 갑목인지 이제 이따 보시고 이걸 이제 외우시는데 무경병, 무인경, 무병갑, 무임경, 무경병, 무갑임 이거 외울 필요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돼. 아까 목부터 하듯이 그냥 알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자 볼게요. 이거는 이제 봉기인 건 알겠죠. 이거 무토는 다 있다고 치고 이거는 봉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임목이 갑목을 이제 포함되어 있던 거 알겠어요. 신금이 경금을 포함돼서 경금 있는 거 알겠어. 사화가 어디 있어? 사화가 병화가 포함되는 거 알겠어. 봉기니까 이 지장간은 천간에 있는 거가 지장간이라고 그랬어요. 천간에 있는 거 어떤 지지의 글자가 천간의 글자를 포함하는 걸 지장간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해수 어디 있어요? 해수는 임계가 있으니까 당연히 임이 있는 거 알겠어. 무토도. 근데 이거는 왜 갑자기 생뚱맞잖아요. 왜 그러냐면 자 볼게요. 인 입장에서 볼게요. 얘는 좀 성질이 급한 애예요. 병화는. 다음 해로 가려고 하는 애가 있는 거예요. 다음 파트로 가려고 하는 애가. 이해하시겠어요? 이걸 장생이라고도 하는데 다음 파트로 그러니까 인에 있는 애의 병화 글자는 인에 있는 인 안에 있는 병화 글자는 다음 파트. 요 다음 파트를 포함하고 있어요. 다 볼까요? 신금도 볼까요? 신금 글자의 임수는 다음 파트잖아요. 임계로 가잖아요. 다음 파트에 있는 글자들인 거 이해하시겠나? 이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과학적인지 이는 다음 파트가 병화잖아요. 이는 다음 파트가 병화니까 병화가 있는 거고 자 사화도 볼게요. 사화부터 먼저 볼게요. 사화는 어디 있어요? 사화는 사잖아요. 한데 다음 파트가 어디예요? 이거 무기는 빼고 경금으로 가잖아요. 경금 글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신금 볼까요? 신금 글자는 다음 파트가 뭐예요? 임계잖아요. 임계로 가잖아요. 임계 파트에 있는 글자가 있는 거예요. 해수도 어때요? 해자축 임묘준으로 가잖아요. 해자축 임묘준이잖아요. 그럼 다음 파트로 가니까 갑이 있는 거예요. 갑. 이해하시겠어요? 갑. 이렇게 다음 파트로 가는 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목에 병화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임목 글자가 있다고 치면 여기는 목이 제일 많지만 화도 되게 일정 부분 굉장히 많이 포함되고 있구나. 화가 생각보다 되게 강해요. 왜냐면 다음 파트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것도 얘기해야 되나? 주식도 미래로 가는 게 중요하습니다. 미래가치이기 때문에 병화를 깔고 있기 때문에 임목이 화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비록 간목이 본기이지만 얘는 다음 파트로 가는 병화를 꿈꾸고 있는 애기 때문에 꿈꾼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뭐 장생이라는 표현도 하는데 12운성에 어쨌든 그거 뭐 용어에 매몰되지 말자 그랬어. 우리는 아주 쉽게 하는 사주니까 다음 파트로 갈 때 병화가 이렇게 있는 거고, 이렇게 신금도 지금 여기 신금 볼게요. 신금이 뭐 그냥 금인데 왜 생뚱맞게 인수가 있어? 근데 신금이 인수를 많이 깔고 있어요. 신금이 금이지만 인수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장간에. 그래서 이 글자를 반드시 읽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금이 그러니까 신금이 이거 금이다 하고 보지 마시고, 무토도 있고, 무토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인수가 있다. 왜? 다음 파트로 가야 되니까. 우리 미래 가치니까. 다음 파트. 신금의 다음 파트 임계로 가잖아요. 다음 파트로. 항상 한 단계 넘어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것도 장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신금에서 인수일간이 인수가 있는데 신금이 이렇게 있으면 이걸 뭐 이제 장생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금이 이제 굉장히 많다고 보시는 금수의 기운이 많다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마찬가지예요. 사화도 경금의 이 사화 모두 화잖아요. 사화가 완전히 진짜 사화이 되게 뜨겁다고 보시면 안 돼요. 사화가 굉장히 이게 뱀사잖아요. 뱀사가 어때요? 뱀사가 얘네 막 허물도 걷듯이 굉장히 변하기 쉬운 글자들이에요. 사화가 사주인 사람들 약간 조심해야 돼요. 진토도 마찬가지. 진토하고 사화 있는 사람들이 좀 이제 요주인물들이에요. 자기 성분이 없어요. 좀 이따 얘기해 주면 진토 이제 사화는 지금 얘기할게요. 사화 볼게요. 이거 화잖아. 음력 매돌이에요. 음력 1월, 음력 2월, 음력 3월, 음력 4월 사화인데 이 사화가 어때요? 사화가 굉장히 그렇다고. 뭐 어떻다고? 화기가 강한데 어때요?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가 이제 양의 기운, 여기가 음의 기운인데 뜬금없이 어디로 가요? 음의 기운으로 간단 말이에요. 사가 양이었다가 그것도 음력 4월밖에 안 됐는데 어때요? 사화가 뭐가 깔고 있기 때문에 다음 파트로 간다며. 다음 파트 다음 파트 경금을 포함되고 있다고 반드시 읽어줘야 돼요. 사화는 이해하시겠어요? 이건 나중에 삼합하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삼합하면서 이해할 건데, 사화는 경금을 포함하고 있던 걸 반드시 읽어줘야 되고, 신금은 임수를 포함하고 있던 걸 반드시 읽어줘야 되고, 인목은 병화를 포함하고 있던 걸 반드시 읽어주고. 생각보다 강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12운성에 장생지를 깔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다. 이게 뭐 쬐끔 있겠다가 아니라 생각보다 강하다. 강력하다. 마찬가지로 해수도 물이잖아요. 천지물인데 얘 다음 파트 가야 되잖아. 물에서 어떻게 목으로 가야 되잖아. 목으로 가야 되잖아. 목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목기가 있기 때문에 해수에도 간목이 있다는 걸 읽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읽어줘야 돼요. 이거는 반드시. 그리고 이제 지지에 요거는 본기잖아요. 자기네들 나와바리잖아. 나와바리. 자, 임목, 묘목, 나와바리, 간목. 그 다음에 병정의 나와바리, 아니야, 사화의 나와바리, 병정.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병하고 정, 임이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인신사에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복잡하잖아요. 아까 좌오묘유는 어땠어요? 좌오묘유는 지성분밖에 없잖아요. 지성분밖에. 자는 어때요? 임계 100% 성분. 정은 기토가 있지만은 오하의 병정의 100% 성분. 묘목은 가불의 100% 성분, 유금은 그 경시의 100% 성분에서 이걸 도화라고 해서 아주 도화살 이제 끌어당긴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얘네들 인신사애들이 도화를 이제 이렇게 강력하게 붙는 애들이에요. 도화한테 이렇게 생조해 주는 애들이에요. 도화한테, 도화 글자한테 역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굉장히 역동적이고 인신사회가 다 있는 애들이 한 자리에 못 있다는 얘기예요. 생지라고 기대요. 생지, 생해주는 애들, 생해주는 애들. 그 다음에 좌오묘유를 뭐라 그러냐면요, 왕지라 그래요. 왕지. 내가 왕이다 하는 지. 쉽죠? 좌오묘유 도화 왕지. 인신사에 도화를 생해주기 때문에 생지 역마. 됐죠? 여기까지. 자, 고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 파트.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바로 다음 파트 동영상을 작성하겠습니다. 작성? 아니 제작. 알겠습니다.